논어 164번째 시간 양화편의 마지막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24장 자공할 군자역 유오호이까 자왈 유오하니 오 칭인지 악자하며 오 거하류의 산상자하며 오 용이 무례자하며 오 과감이 질자니라. 왈 사야역 유호호와 오 요이위 지자하며 오 불선이위 용자하며 오 알이위 직자니다. 한오이다. 24장 자공이 여쭈었다. 군자도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?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. 미워하는 게 있다. 남의 악을 얘기하는 걸 미워하고 하류 아래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헐뜯는 걸 미워하고 용맹하면서 예가 없는 것을 미워하고 과감하게 행동한다면서 꽉 막힌 자를 미워한다. 자자를 거라 그랬지만 사람으로 봐도 무방합니다. 사야도 미워하는 게 있느냐? 엿보면서 그것을 지식이나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손하지 않은 것을 용감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알은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죠.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을 정직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미워합니다. 해석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죠. 내용도 이해하기가 까다롭지 않습니다. 자공의 질문은 군자는 유덕자, 덕이 있는 사람이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면 남을 미워할 수가 있겠느냐 뭐 그런 의미죠. 덕을 갖추면 관대해지고 포용력이 커서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. 이게 상당히 했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. 그러니까 스승님도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? 라고 봐도 무방한 질문이죠. 공자일찍이 인자능오인이라고 앞에서 우리 봤죠. 인자능오인이다.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미워하는 내용이 뭔지 얘기를 하는 거죠. 공자의 대답은 전체적으로 무례한 인간들과 관련이 돼요. 욕하고 헐뜯고 용기만 믿고 꽉 믿긴 인간들은 자기 분수를 벗어나서 중용을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공은 그에 비해서 교묘한 인간들을 미워하는 겁니다. 여기서 요자를 통상적으로 이제 엿보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거나 틈을 이 때를 잘 엿보는 인간들이 있거든요. 틈이나 기회를 엿보고서 그때 탁 순발력 있게 발휘하는 건 자기 지혜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것을 다른 주석가들은 남의 것을 훔쳐 제 것으로 본다고 얘기를 해요. 이것도 지혜하고 어울리죠. 남의 것을 훔쳐서 지 것이라고 자기 지혜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많다. 그걸 미워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이 불손도 용과 이 혼돈하기가 쉽죠. 이 알도 집과 혼돈하기 쉽습니다. 이런 인간들이 되게 싫어한다는 얘기죠. 그리고 여기서 통상적으로는 사야역 유오호와 그래서 이건 이제 공자의 질문으로 보는데 이걸 그냥 앞에 건 전반은 다 공자의 말, 뒤에 거는 자공의 말로 봐서 왈자를 자공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. 띄고 문제가 되는 게 호자인데 호를 대부분 이제 의문의 어사로 읽는데 반드시 그렇게 의문사인 경우가 있는 것만은 아닌데 그래서 겸손한 말도 선생님께서 이런 말 앞에서 이 과감하면서 꽉 막힌 놈들 내가 아주 미워하지 그랬더니 저도 또한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, 선생님. 그리고 얘기하는 걸 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공자와 그 자공은 인간들이 벌이는 쉽게 행하는 어떤 야비한 특성을 잘 지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그 공자가 어떻게 인간을 보는가 얘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통찰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. 여기 보면 앞에 잠깐 거하류의 산상자 그랬는데 이 류자는 단어가 하류한 말이 이제 논에 보이긴 하지만 이
다른 판본은 없어요. 근데 이 유자가 나오는 거는 당나라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전의 판본에 유자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마 유자는 후대에 삽입된 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25장입니다. 자왈 유 여자여 소인은 위 난양야니 근지즉 불손하고 원지즉 원인이라. 소인은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뭐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간 상태라 문제가 없지만 이 여자라는 말 때문에 공자를 곤혹스런 처지에 빠뜨렸죠. 그래서 해석도 유자는 어사가 아니라 해석해냅니다. 오직 여자와 소인들만이 이 제대로 대화하기가 어렵다. 가까이 대하면 공손하지 못하고 멀리 대하면 원망한다. 그래서 이 양자를 대하다, 대우하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돌보다 참 이렇게 어떻게 돌보기, 케어하기, 같이 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. 이 맥락 없이 읽으면 분명히 오해할 만합니다. 공자의 경우는 사람을 살폈는데 굉장히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라 인간관계에 조심을 했기 때문에 여자를 특화시켜서 비난했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, 사실. 그냥 단순히 여자와 소인은 가까이 할 때 문제가 생긴다, 가까이 하면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해석해도 될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위정자한테 얘기를 한 거죠. 위정자한테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경계의 말로 보면 간단한 문제가 될 텐데, 물론 이제 당시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통념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라 지금의 눈에는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죠. 정치나 사회 이렇게 큰 일은 남성의 영역, 그러니까 남녀유별이죠. 남성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증대하는 여성의 역할,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문에 보이기 시작한 여성들에 대해서 일종의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고, 그럴 수가 있긴 하지만 거꾸로 당시 이미 여성들이 눈에 띄면서 역사 속에 여성이 눈에 들어온다고 상상을 하면 뭐 나쁘게만 읽을 필요는 있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좀 굉장히 서투른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, 물론 여기서 여자를 어떻게 얘기해도 부정적인 남자 시선 아래 여자가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마지막 장입니다. 자왈 연 42 견 5언이면 기 종야야인이라. 나이 40에 미움을 받으면 끝일 뿐이다. 끝이다. 무슨 끝이냐 이게 문제인데, 나이 40이면 이제 성덕 해야 될 날이죠. 덕을 이미 이루어야 될 나이인데 성덕할 시기에 남에게 미움을 받으면 전혀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끝난 인생이다. 뭐 그렇게 비판적으로 주로 읽히죠. 근데 이 오자를 혹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. 우리 보통 40을 불혹의 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불혹. 그러니까 나이가 40이나 됐는데도 유혹을 쉽게 당하면 그 사람 끝난 것이,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어법으로도 순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나이 40이 돼서 남에게 욕을 먹으면 욕 먹는 게 평생 간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도 뭐냐면, 공자는 남에게 욕 먹는 것이 그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증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. 나이가 늦게 돼서 욕먹은 것이 나쁘다, 뭐 이전 강한 표현이라고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역이 성립되는 거라고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상 16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